Let's go.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어자일 방법론 중에 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못한 게 이 간반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같이 엮여 있는 린 방법론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조금 전체적으로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간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는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저의 이해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고요. 내용은 이번에 소개를 드리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점차 좀 셀프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심화 학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간반이 우리가 보통 세일즈포스에서는 칸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세일즈포스 칸반 차트만이 저희가 이제 POC 같은 걸 할 때 보여드리는데 그게 이 간반 프로세스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이런 방법론 혹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나왔던 차트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반 하면은 아마 프로젝트, 제가 아까 세일즈포스 간반 차트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렇게 일정도 혹은 일정 계획도 이런 걸 보통 구축을 합니다.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구성을 미리 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죠. 화면에 보시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화면에 보시는 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시이고요. 칸반이 뭐냐 했을 때 칸반이란 건 일본어예요. 칸반에서 칸은 비주얼이고 반은 카드인데 한국말로 하면 쉽게 간판이에요. 간판, 우리 보통 입간판 있죠? 그런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ust in time 시스템이라고도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칸반이라고 프로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칸반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칸반은 1940년부터 존재를 했고요. 일본 제조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높은 생산 수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목표로 만든 거고요. 이전에는 간단하게 작업 지시서였대요. 그래서 작업 지시를 내릴 때 이 칸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음 칸에서 또 다음 어떤 업무를 한다 아니면 어떤 조립을 한다 라는 그런 작업 진행 지시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던 걸 2004년도에 데이비드 앤더슨이 MS에서 가상 칸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했던 게 최초였고요. 오래되진 않았죠.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린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반은 점진적인 프로세스 개선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요타 자동차 같은 자동차 제조 라인에서 아니면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개선했던 것이 칸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칸반은 실버 블릿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은 아니에요. 점진적인 거고요. 그리고 칸반이 꼭 스크럼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요건에 따라 어떨 때는 스크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칸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칸반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도 아닙니다. 어자일 방법론 안에 들어있는 칸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메소드 아니면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시 라인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적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워크플로우 최적화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투명한 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칸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행 중인 작업 제한, 그러니까 워크 인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많은 워크 인 프로세스 WIP를 허용하지 않고 조그맣게 몇 개 안 되는 몇 개 미만의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워크는 이제 크기는 가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데 배치 사이즈는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크럼이 한 스프린트가 마치게 되면 데모 같은 거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칸반에서는 이제 평가는 선택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은 주기 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또 운영 중에,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을 칸반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WIP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아틀라시안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업무를 좀 제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라인에서 뭐 라인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라인에서 여러 개를 뭐 많이 뭐 조립을 한다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을 테니, 그런 작업의 양을 제한을 하자라는 게 이제 워크 인 프로그레스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멀티태스킹을 하면 또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를 하다가 또 다른 걸로 전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WIP를 줄여서 멀티태스킹을 최소화하고, 하나 끝나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린 프린서플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린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린에서는 이런 7가지의 뭐 프린서플을 가지고 이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및 그다음에 자기 의사 결정권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즉 respect people이 되겠고요.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제공해야 된다. 신속한 인도 뭐 이런 식이 되는데 deliver fast. 그다음에 개발 초기부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한다. 그래서 build quality in이죠.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코드나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시죠? 20%에 집중하고 나머지 80%의 낭비일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제거한다. 그래서 eliminate waste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수집에서부터 제품을 릴리즈하는 시점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된다. 그래서 optimize the whole 전체를 다 optimize 최적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간에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고객의 학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create knowled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마지막까지 변화를 수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옵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린에서 얘기하는 실대 낭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업, 아까 그런 거죠. 코드로 옮기지 않은 뭐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내 PC, 내 개발 환경에만 있는 동기화하지 않은 코드, 뭐 테스트하지 않은 코드 이런 것들을 줄여서 작업량을 작게 줄여서 반복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외 엑스트라 피처죠.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리러닝,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무를 이관하잖아요. 업무를 이관할 때 암묵적 지식 같은 게 있어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겠지? 라는 그런 전수할 때 그런 암묵적 지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환, 태스크 스위칭 할 때 작업 수행보다 작업 전환에 더 많은 시간이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개발자가 가용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펙트, 결함인데 최종 검증에서 일상적인 결함을 발견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테스트를 하자라는 게 린에서 얘기하는 실대 낭비 요소와 실대 낭비 요소를 축소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칸반은 린 원리, 린 프린서플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린을 한번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기존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우리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 혹은 운영팀에서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반이 도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4가지의 문제를 표현을 했고요. 첫 번째, 모든 것이 긴급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푸시가 아닌 풀 방법. 그 다음에 백로그, 스크럼에서도 나왔었죠. 백로그가 지속적으로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인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결국은 태스크죠.
그런 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즉 워크 인 프로그레스 이럴 때도 칸반에서는 워크 인 프로그레스 자체를 좀 제한을 하는 걸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다음 병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리소스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뭐 전문화들 여러 가지 단에서의 그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병목 현상에 대해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칸반은 바로 이 하나의 차트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을 높여서 이런 뭐 차단 문제를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팅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 칸반에서는 이제 회의에 대해서 미팅에 대해서 린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풀은 푸시와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풀은 소모되는 것만 교체해서 그 작업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쉽게 말하면 고객이 작업을 요구할 때 작업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판기 같은 경우죠. 자판기 이제 위에서 놓고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재고 소진 시에만 보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보충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풀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반의 핵심 원칙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뭐 어떤 운영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발전시킨다 라고 보면 되고요. 점진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한 번에 뭘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로 합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on't recreate the wheel이라 그래서 휠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 뭐 영어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운영 중에. 근데 뭐 이걸 다 차세대 아니면 뭐 다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모든 레벨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게 칸반의 핵심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편집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칸반은 이런 워크플로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팀이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많이 보시는 칸반 차트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시각화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작업 계속 나오죠. 워크 인 프로그레스 작업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 측정 및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뭐 명시적인 프로세스 정책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칸반도 스크럼처럼 이제 롤이 있어요. 그래서 팀 멤버가 있고 칸반 마스터가 있어요. 이전에 스크럼 마스터라고 그랬죠. 칸반 마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프로덕트 오너, 그다음 펑셔널 매니저가 있습니다. 각각의 롤은 뭐 아시다시피 팀 매니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팀 멤버는 작업 완료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칸반 마스터는 칸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촉진하고 그다음에 칸반 프로세스 칸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게 있을 거고요. 프로덕트 오너는 뭐 약간 커스터머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로그에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고객과 기타 이해 관계자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매니저는 이제 기술 쪽이 되겠죠. 뭐 기술이라든 어떤 피처가 될 텐데 그 펑션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보장한다거나 그리고 칸반 마스터하고 협의를 해서 팀 구성이라든가 인력 개발하는 쪽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칸반 미팅은 스크럼 미팅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일일 스탠드업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의를 열어서 옵스테이클이라든가 리스트를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로그 검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용으로 백로그를 뭐 보는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급은 문제점, 각 팀이 여러 개일 테니까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 2주에 한 번씩 소급 미팅 같은 게 되겠죠. 아니면 뭐 적응이 된다거나 하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급 미팅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백로그 리뷰, 그 다음에 데일리 스탠드업, 그 다음에 레트로스펙티브, 그리고 이제 뭐 소급 이런 게 격주로 하는 소급 미팅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백로그 리파인먼트, 그래서 뭐 다시 또 좀 분할을 한다거나 뭐 티셔츠, 이 티셔츠라는 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는 옷 티셔츠가 보면 뭐 스몰도 있고 미디엄도 있고 엑스라지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업무량 등을
이런 티셔츠 크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리더십 미팅 등이 그 외에 리더십 미팅 같은 여러 가지 미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나요? 일단 팀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임의 사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다리 밑에 있는 단에서는 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사다리가 올라갈수록 이제 책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칸반 보드가 크게 6가지 컨스트럭션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반 보드, 일단 칸반 보드예요. 칸반 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나오죠. 워크 인 프로그레스, 리밋을 겁니다. 플래닝, 피어 리뷰, 스케줄, 임플리멘테이션, 던 등에서 각각의 WIP의 리밋을 거는 게 보통이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이제 윗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레디, 뭐 인프로그레스, 피어 리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칸반 보드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세일즈포스에서도 이 칸반 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서 보시냐면 오퍼튜니티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튜니티가 처음에 뭐 얼리 스테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딜 클로즈 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칸반 보드 차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워크플로우를 그리시고 거기에 워크플로우에 이제 명시될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들을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걸 통해서 뭐 유형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 붙이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간반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카드에는 뭐 그 전체 흐름을 하기 위해서 뭐 펑셔널 네임이라든가 디스크립션, 뭐 티켓 넘버라든가 듀 데이트, 그다음에 시베리티,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더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asses of Service라 그래서 S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하고 SLA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속한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교부 날짜를 정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반보드 디자인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윗단,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워크플로우가 되겠고, 요 노란색, 파란색, 뭐 갈색 이런 거는 이제 포스트잇이 되겠죠. 포스트잇을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디자인에도 이제 이렇게 뭐 다르시, 뭐 픽스, 이게 이제 SLA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 오브 서비스죠. 클래시스 오브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윕 레인, 이제 우리가 수영할 때 이렇게 레인을 치잖아요. 수영장에다가 여기처럼 여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워크 인 프로그레스 리밋을 정하는 겁니다. 보시면 숫자가 있죠. 숫자 등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당연히 이제 팀에 몇 명이 있나, 개발자가라든가 이런 리소스를 당연히 리소스를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변동성도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WIP가 작으면 좋겠지만, 뭐 다 작은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작으면 결국은 이 프로그레스가 작으면 결국 이제 워크플로우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지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쓰실 때 이런 좀 엄격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 왔다면 처음에는 좀 느슨하게 가져가는 경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하실 수 있죠. 뭐 각 팀에 있는 멤버들은 뭐 최대 2개의 아이템만을 동시에 진행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제 WIP 리밋이 인당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해당 워크플로우에서 WIP는 몇 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뭐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또 워크 인 프로그레스인데요.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뭐 일단 정의는 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또 팀과 함께도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정말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뭐 좀 더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보셨지만 뭐 위에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열이라고 하는데 그 열 상단에 그 한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 정책을 명시적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예측하지 말고 규칙도 다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트랜스페어런스하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정책을 정의해야 됩니다. 뭐 SLA 혹은 뭐 클래스 오브 서비스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작업 크기 같은 경우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아까 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업무가 들어와서 그 업무가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열 하단에 이제 종료, 완료 뭐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거가 기준이 돼서 요거가 이제 미트가 된다면 완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럼하고 간반하고 유사하기도 하고요.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뭐 비교를 해본다면 스크럼은 이제 프로세스가 반복할 수는 없고요. 계속 피드백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작게 세분화하는 거고요. 이제 칸반은 그것보다는 약간 좀 뭐 항목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더 아주 작게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기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 좀 반복이 가능하고요. 약간은 좀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크럼 같은 경우 좀 정확하게 가죠. 스프린트 1, 2, 3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칸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 포스트잇, 뭐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잇이잖아요. 포스트잇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유연할 수 있고요. 조금 뭐 또 구성원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굉장히 프리미엄급을 할 때 뭐 최고 가치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일정이 정의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칸반은 그것보다는 약간 좀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범위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사람이 좀 들어온다거나 어떤 수요, 뭐 풀 이런 게 있다면 뭐 일정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벤트 중심으로 좀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럼은 조금 좀 더 정형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칸반은 약간은 좀 더 유연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스프린트 간에는 되지만 스프린트 내에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반은 약간은 좀 우선순위가 빠르게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WIP가 좀 적은 편이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팅은 유사해요. 스크럼처럼 뭐 스탠딩 미팅 같은 거 유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검토를 위해서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 뭐 데모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데모, 뭐 검토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칸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꼭 머스트라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레트로스펙티브 소급 회의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칸반이 약간은 좀 유연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쪽에 보통 우리 프로젝트 룸 가면 한쪽에 이제 화이트보드나 이런 데다가 뭐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도 하고 합니다. 그때 썼던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썼던 칸반이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저한테도 좀 힘들었던 작업이긴 하고요. 불편했죠. 조금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